안녕하세요. 알싸한 고급 경영 이야기 캐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돈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을 뽑았다던데 한국 사람들은 참 현실적이에요. 근데 과연 돈 되는 일이라면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까요?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한다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종합 상사들이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투자의 신 워렌 버핏이 얼마 전 일본 종합 상사들 주식을 사들여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죠. 그중 가장 많이 회자되던 이름은 바로 이토추입니다. 잠깐 옆길로 세워서 버핏이 얼마나 수익을 올렸을지 이토추의 주가를 볼까요? 버핏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시기가 2020년 8월이므로 주가 지수를 보면 5년간 3배나 뛰었네요. 역시 투자의 신입니다. 이토추는 미쓰이, 미쯔비시와 함께 일본 종합상사 3대장으로 꼽기도 합니다. 종합상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종류는 무궁무진한데요. 이토추는 섬유, 기계, 자원, 에너지, 화학 같은 중공업으로부터 식품, 생활 및 헬스케어 그리고 정보 및 금융 등 생활 밀접형 산업까지 크게 7개 영역에서 사업 중이에요. 미쯔비시나 미쓰이는 중공업이나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문어발 확장을 해왔지요. 일본 상사들은 일본의 근대화 시기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일본 제국주의와 함께 성장했어요. 일제 전범 기업인지 여부와 책임을 두고 우리와는 깊은 감정의 골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의 모델이 된 게 바로 이들 종합상사예요. 2023년도 기준 미쯔비시는 하나 약 190조 원을 벌었고 이토추는 약 133조 원을 벌었는데 주요 전략은 문어발식 확장과 엮기입니다. 문어발 전략을 펼쳐가면서 모든 영역을 튼실하게 만든 핵심 비결은 첫째, 계열사의 밸류체인을 10분 활용합니다. 미쓰비시는 자원 채굴, 운송, 정제, 판매까지 전 과정을 계열사 라인으로 처리해요. 중간 마진을 최대한 절감하고 밸류체인을 통합하는 최적의 방법이죠. 이토추는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면서 계열사들이 기존에 운영하는 사업과도 엮지요. 예를 들면 유럽의 패션 브랜드에 지분 투자하면서 자기 계열사가 갖고 있는 생산 공장에서 브랜드 제품을 만들도록 알선하는 식이지요. 게다가 자기 계열사 중 원단 업체까지 엮어서 생산하는 쪽에 납품하도록 하여 일석삼조 효과를 노리지요. 둘째,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킵니다. 일본 상사들은 외국의 현지 기업과의 합작 투자나 지분 투자하는 방식의 동업을 선호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정치 문화적 장벽을 극복합니다. 일본 상사들은 중국 지역에도 파트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반일 감정은 우리 못지 않지요. 그래서 중국 쪽 파트너가 전면에 나서도록 하고 본인들은 너무 나서지 않는 식으로 운영해요. 셋째, 가치 투자에 유연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들 확보에 주력하죠. 예를 들면 안정적인 산업인 천연자원, 에너지, 인프라 등을 중심축으로 세운 후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에 맞는 수익 사업을 주변에 갖다 붙입니다. 이토추는 편의점인 패밀리마트 사업이나 많은 의류 브랜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모바일 보험이나 소액 결제 같은 디지털 금융에도 손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재벌들도 대부분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했었죠. 우리와 일본의 차이점 중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은 작은 지분이라도 엮은 다음에 다른 사업과 연결해서 써달라고 명분을 만들고 엮어내는 걸 잘해요. 이는 한국 사람들 보기엔 좀 째째할 수 있지요. 어떤 경우엔 지분 10% 정도로 정말 구색만 갖추는 수준으로 발만 걸쳐놓고 자기네들의 다른 사업과 엮기도 해요. 말 그대로 발만 살짝 담그는 전략인데 거기서 빼먹을 건 최대한 다 빼먹으려고 접근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개발 성장 시절에 성장한 재벌 그룹들은 종합 상사 형태로 성장해 왔었죠.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대우인터내셔널, LG 상사 같은 회사들이 유명했었죠. 문어발식 사업을 통한 밀어주기 몰아주기나 편법적인 재무 행태 등의 문제가 많았는데 IMF 외환위기 사태가 터지고 이를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상사들 다수는 구조조정 당하게 됩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지주회사 구조로 많이들 전환했어요.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던 상황이나 여전히 많은 영역의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콘텐츠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암튼 일본도 법으로 문어발식 사업을 규제하려고는 하는데 한국에 비하면 훨씬 약해요. 그래서 일본의 상사들은 여전히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한 금융회사도 보유할 수 있지요. 이토추 주식에 투자한 워렌 버핏은 실적이나 사업 운영 방식에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일본 상사들의 일석다조 사업 전략은 사업주 측면에서 참고하면 좋을 만합니다. 예를 들면 브랜드로부터 하청을 받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자는 브랜드 사업자와 동업을 하거나 자금 여력이 있다면 브랜드를 인수해서 제조 역량과 결합하면 유통까지 사업 확장이 가능합니다.
동물병원에서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알레르기 부작용 없는 사료를 반려견 사료업체와 콜래보레이션하여 고가의 VIP 반려 파파나 마마에게 판다거나 동물병원에서 별도 판매 부스를 운영하는 식으로 가치 사슬 확장도 생각해 볼 만하고 이미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싸였습니다.